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지율은 50%대라서 그런대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의 성적은 더 좋습니다. 100일 동안 주가가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전임 대통령들이 평균적으로 10%대였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100일 동안 성적이 괜찮았던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허니문 기간 100일 동안의 평균 점수를 따지면 A 학점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A학점이요? 예. 아무래도 첫날부터 낭비할 시간이 없다. 100일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4가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대책 문제, 추가 경제 대책, 여기에 인종과 불평등 문제, 또 기후변화와 같은 국내 문제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은 4가지 중점 정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 대책이라고 합니다. 지지율이 무려 72%에 달할 정도고요. 추가 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67%, 또 전체적으로는 50에서 한 60%의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 대통령 트럼프와 비교해 보면 39%인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정상화 단계에 지금 미국 경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은 올해 낙관적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 7.5%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195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성적표를 기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00일 정도 후에는 백신 접종자를 한 2억 명 정도로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관련해서. 네,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CDC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미국 성인들 중에 52%가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숫자로는 2억 2천만 명이 넘게 지금 접종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CDC에 따르면은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미국인들의 17% 정도가 되고요. 예. 또 관망하는 비율이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30% 정도가 아무래도 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접종 최고가 나왔을 때가 13일이었는데요. 336만 회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10% 이상 이하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연방 정부의 백신을 요청을 중단한 곳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루이지애나 주가 그렇고요. 또 백신 할당을 줄여달라고 하는 텍사스라든지 캔자스시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접종률이 70% 이상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70% 접종률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 백신과 관련해서는 3분기에는 3억 회 이상이 좀 남아돌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공급이 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언제 축소가 될지도 추후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연방 정부에 대해서 백신 할당을 줄여달라. 아스트라제네카를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한 이 이유가 아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100일 지나면서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고 올해 내에 성장률이 7%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가장 궁금한 거는 좋아진 지표를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 꼽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학교라든지 직장 폐쇄 상황, 그리고 외출, 그리고 이동 제한과 같은 이런 사항을 한 9개 묶어가지고 지수를 낸 게 있는데요. 감염 대책의 엄격도
엄격도 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표를 보면은 올해 초서부터는 계속 엄격도 지표가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예. 이제 문제는 CDC가 오늘 발표를 했듯이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안에는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실업보험을 주 300달러 추가 지급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4천억 예산 중에서 94%가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내 그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초 이후에 회복세가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일상으로의 그 전환이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였죠. 미국의 GDP 성장률이 7.2%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도 상당히 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바이든 하게 되면 역시 환경 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탈탄소 정책을 앞으로 계속해서 필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요것도 또 상당히 또 화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부터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아무래도 경기가 V자형 회복을 보임에 따라서 올해는 에너지와 관련된 그 생산이 4%에서 5% 정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2050년까지 50% 정도 실질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6%가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급속도로 떨어뜨리고 친환경이라든지 원전으로 발전이 70% 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발전량을 친환경으로 돌리는 그 고급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연료 전기 자동차죠. 수소 연료를 사용한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이제 발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암모니아와 관련된 그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비료 생산에 주로 쓰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라든지 질소를 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그 생산 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력이나 가스,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연료를 수소에서 찾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EU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수소 공급망 확보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기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수소 공급망을 통해서 수소라는 물건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운반과 저장, 그리고 충전소, 수소 전지 차량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LG 화학이라든지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석유와 관련된 산업을 빨리 전환시키기 위해서 해외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이런 작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주시장에는 많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미중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 트럼프 때 정책을 다시 리셋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부흥, 그리고 국제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트럼프 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였지만 지금은 남남보다 최악의 상태까지 들어섰는데요. 이 때문에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고 전체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 대결 자세를 앞으로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2, 3년간은 상당히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뭐 기술이나 환경, 인권, 외교, 군사, 전염병 쪽으로 상당히 전선이 확대되고요. 냉전과 열전을 반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히 미중 관계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작년 1월 15일이었죠.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있었고요. 내용을 보면 미국이 대중국 수입액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25% 물리기로 한 거를 유보한 그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유보된 상태로서 갑니까? 아니면 새로 갱신이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이 수입 합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요. 피터슨 국제연구소에 따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기로 했던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 수입 목표와 관련해서는 합의 이행률이 5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같은 경우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3,108억 달러 정도에 달할 정도로 무역 적자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폭탄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합의 이행상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 여기에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관세 폭탄을 지렛대 삼아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미중 관계는 무역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갈등 관계가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만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 넘지 말아야 되는 선까지도 막 넘으면서 서로 치고받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현안이 뭐냐면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배기가스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배터리하고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망 재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나라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네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위험한 상품, 특히 그 신장 위구르와 관련된 면화라든지 이 제품을 쓴 의료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수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또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 포위망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은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 또한 그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공동 선언문에 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극도로 지금 꺼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그 일본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대만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지지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지뿐만 아니라 쿼드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문제가 합의가 지금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칫 한미 그 정상회담이 깨질 가능성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반쪽짜리 회담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만 문제에 대해서 공개 지지를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를 가지고 한번 엄청나게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돼 왔는데 앞으로 바이드노믹스의 속도, 그다음에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바이드노믹스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요.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그린 리커버리, 그 녹색 부흥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반도체 그 가치 동맹에 참여하는 문제, 녹색 리커버리와 관련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새로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새로운 그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수가 있고요. 주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영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